자, 그러면 PT를 하는 데 있어서 발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컨텐츠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너무 버벅거리면서 발표를 하거나 이상하게 발표를 하면 그걸 좋게 볼 면접관들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담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T는 일반적으로 오프닝을 먼저 하고요. 그죠? 자기소개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 어떤 부분을 PT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오프닝 멘트를 하겠죠. 그 다음에는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걸 바디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 클로징을 해야 되죠. 어떻게든 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로 클로징을 해야 됩니다. 이 각각의 단계별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프닝인데요. 여러분들 그 발표를 하라고 하면 이 오프닝 멘트를 조금 뭔가 화려하고 조금 돋보이게 만들려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면접관들은 오프닝 멘트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프닝 멘트를 얼마나 잘했느냐 또는 얼마나 말빨이 좋은 사람이냐 이거에 신경 쓰지 않아요. 실제 면접관들이 보고 싶은 것은 뭡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그 컨텐츠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프닝 멘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한 3분의 1 정도 되는 학생들이 PT를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요. 오프닝을 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존경하는 면접관님들께 주제 발표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저에게 주어진 10분이라는 시간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20, 30대 남성을 겨냥한 화장품 컨셉입니다만 준비 시간이 짧았던 관계로 많은 검토를 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무엇과 무엇과 무엇입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장황하게 오프닝 멘트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면접관들이 굉장히 지루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말고 다른 사람의 PT도 하루에 몇십 명씩 들어야 되는데 이런 장황한 오프닝 멘트를 들으려고 면접관들이 그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굉장히 면접관 입장에서는 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장황하고 지루하게 하는 오프닝 멘트는 절대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프닝 멘트는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게 좋으냐? 자,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PIP. 자, P는 PT의 목적입니다. purpose. 그리고 I는 이걸 듣는 청자, 어디언스 입장에서 이번 PT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importance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프리뷰, 발표 순서죠. 그래서 그 앞자를 따서 PIP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PT 면접에 들어가면 PIP라는 것을 여러분들 수첩이나 어디 메모지에 써놓고 PIP에 맞게 프리젠테이션의 오프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두고 들어가십시오. 자, 그러면 PIP를 한번 구상을 해볼까요? 이렇게 발표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지금부터 20, 30대 남성을 겨냥한 화장품 컨셉 기획안을 발표드리겠습니다. 다른 미사용구 다 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임포턴스. 20, 30대 남성이 고객 기반 확대의 첫 번째 타겟인 만큼 우리 회사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면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프리뷰입니다. 자, 먼저 접근 방법을 말씀드리고 분석 결과,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한 제품 컨셉 아이디어 이 순서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오프닝 멘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순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면접관을 응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추어다 보니까 PT 자료가 이렇게 떠 있으면 또는 PT 자료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PT 자료를 계속 보는 분이 있어요. PT 자료만 계속 보고 이 순서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면접관들이 굉장히 이 PT 내용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몇십 명, 몇백 명의 동일한 그 주제를 가지고 하는 PT를 계속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딴 생각을 안 하게 하려면 그 등을 보이거나 스크린만 보지 말고 면접관을 응시하면서 발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면접관을 응시하면서 발표를 하더라도 이 내용을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내용을 보지 않고 발표를 하기가 어려울 때는 면접관을 보면서 하되 가끔 가다가 이렇게 짚어주는 겁니다. 내용을 짚어주면서 하면서 어떤 내용을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만 설명을 하고
대부분은 면접관을 응시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슬라이드가 붙어 있으면 슬라이드를 읽는 순서인데요. 슬라이드를 읽는 순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 제목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분석 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 틀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 결과는 이런 측면에서 이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컨텐츠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그 컨텐츠를 그대로 읽어주시기만 해도 좋은 PT가 됩니다. 이 컨텐츠하고 상관없이 내가 생각나는 뭐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더해서 PT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PT의 내용이 산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시간 내에 못 맞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리허설 해보는 거하고 달리 면접관들 앞에 두고 발표를 하면 굉장히 떨립니다. 그래서 컨텐츠에 발표할 내용을 다 담는 것이 좋지, 그렇지 않고 컨텐츠는 대충 써놓고 내가 말로 그냥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만큼 PT가 잘 안 되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버벅거리다가 PT를 망치는 경우들이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PT에서 슬라이드를 읽는 것은 제목과 본문 형태로 읽되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전달해 준다라는 생각으로 PT에 임하면 여러분들 긴장도 좀 덜 할 수 있고 내용도 잘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PT를 하는 데 있어서 PT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게 어떤 부분이겠어요? 주로 본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 많이 잡아먹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3분, 5분이면 그 5분 동안 내가 발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리허설을 해보지 않으면 가늠해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PT 준비 시간이 만약에 50분이 주어졌다고 하면 적어도 한 10분 정도는 리허설을 하는데 할애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만 PT 시간에 맞춰서 본문을 읽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통상적으로 쓰는 자기만의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접두사 같은 것들이 뭐 저기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습관을 굉장히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쓸데없는 손짓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거나 눈을 습관적으로 깜빡인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클로징인데요. 클로징도 아주 간단하게 구상하는 게 좋습니다. 뭔가 자기를 더 드러내고 이 아이디어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을 하려고 하면 그 구성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다가 길을 헤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클로징도 간단하게 구성을 하는데 클로징에서는 S, C, Q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S는 서머리예요. 그러니까 결론에 대해서 마지막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주는 거죠. 발표를 다 한 다음에 요약하자면 20, 30대 남성을 겨냥한 남성용 올인원 제품을 출시해야 됩니다. 라는 정도로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면 본인이 세운 결론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끝맺는 말을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클로징.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는 면접관들이 그 Q&A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Q&A를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발표 내용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마치는 거죠. 자, 클로징 멘트도 간단하게 3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구성을 하면 여러분들 무리 없이 PT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PT 면접에서 중요한 것은 PT 스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PT 스킬은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면 신입사원 교육에서 몇 시간, 며칠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그 PT 스킬은 그렇게 배우면 누구든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T 스킬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면접관들은 채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PT의 내용, 그 컨텐츠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사여구나 PT 스킬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면서 여러분들 면접 준비를 하지 마시고 그 컨텐츠를 어떻게 세울지에 대한 고민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준비를 더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